예, 쉬는 시간이 가장 즐겁죠? 그죠? 그래서 학원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렇게 동료들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죠?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또 공부도 가르쳐 주고. 주야간. 그것도 좋네. 토요일.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그렇구나. 주간하고 야간하고 통합. 그렇죠. 자, 하여튼, 이제 거기까지 넘어왔어요. 이제 거래계약 체결로 넘어갑니다. 이제 실무가 거의 다 왔네. 거래계약 체결까지 넘어왔잖아요. 자, 그러면 7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중개 실무가 이 사람이 개공 찾아서 중개 좀 해달라.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란 말을 써요? 중개계약이란 말을 쓰고, 나름대로 계획 수립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 물건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여태 조사 확인하고 확인 설명서까지 썼어요. 그럼 이제 조사한 걸 매수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서 썼죠? 그리고 이제 사도록 만든 중개활동은 실무에서, 이건 조금 가르치긴 하는데, 시험은 자주 안 나와요. 그래서 그 기초교재는 지금 없잖아요. 없고, 바로 이제 뭘로 들어갔어요? 거래계약 체결로 넘어왔어요. 이제 이 거래계약까지 넘어왔어요. 근데 이게 실무 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뒤에 주임법, 상임법 이것은 개별적 중개 실무라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시험이 많이 나와요. 자, 거래계약 파트는 거기 도표가 전부하고, 그 기재사항 나와 있는데, 이제 그 간단하게 봐볼게요. 도표를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기본적인 것만 할게요. 공유, 합의, 총유, 이건 이제 민법 내용들이잖아요. 나중에 민법 공부한 다음에 내가 설명하면 될 거고. 자, 거래계약 체결까지 넘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개공 소결하면 누가 계약서를 써주라고 했습니까? 개공이 하라 그랬죠? 몇 부 작성? 그래서 양쪽에 주고 한번 보관하라 그랬죠? 몇 년? 5년. 아까 확인 설명서 3년이고 계약서는 5년이요. 자, 근데 계약서 쓰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법정 서식은 없지만 서식 갖다 쓰면 소재지 쓰라면 소재 쓰고 면적 쓰라면 면적 쓰고 쓰면 돼요. 금액 쓰라면 쓰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다 인쇄가 돼 있고 확인만 해주면 될 거고. 근데 잘못 쓰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도표가 그거 이제 주의사항들이거든요. 계약하기 전에 뭘 우리가 확인해서 중개할 것인가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거기 미성년자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 여기까지만 공부할 건데 밑에는 나중에 민법 좀 공부한 다음에 할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주의사항이 당사자 확인이야. 무슨 확인? 그럼 여기서 당사자가 누구예요? 매매 같으면 갑하고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매도인부터 공부를 할 건데, 자, 이 사람이 내가 물건의 소유자라고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까? 예, 이게 권리의 진정성 확인입니다. 권리의 무슨 확인? 진정성 확인. 자, 갑이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나서요, 내 건물이다, 중개해달라, 이렇게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개공할 일은 진짜 갑이 물건을 소유자인지 확인해 줘야 되죠. 왜냐하면 갑이 남의 물건을 팔려고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별 사기꾼들이 다 있으니까,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그러죠? 그럼 개공할 일은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돼. 그럼 소유자는 뭘 보면 나와요? 등기부 나오죠. 어디가 나오고? 갖고 을고. 소유자. 갖고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등기부 갖고하고 이분의 주민등록증 대조해야 돼, 안 해야 돼? 인적사항 대조를 해야 돼요. 됐어요? 일치하는가? 근데 그 물건 의뢰한 사람이 남의 물건을 팔려고 지금 내놓고 그 사람 주민등록증 훔쳐와서 내 것이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뭣도 봐야 돼? 사진 봐야지, 사진. 아니, 주민등록증 사진 있어, 없어? 면허증에도 사진 있어, 없어? 사진도 대조를 해야지. 아니, 나무 주민도 훔쳐와서 내 것이더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사진도 한번 해. 소유자 확인 방법이야.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야. 소유자 확인 방법. 그죠? 소유자를 확인을 해야 되고. 소유자 확인한 게 소유자는 맞아. 그럼 두 번째 뭘 확인해야 되냐? 갑이 진짜 이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가? 처분 능력을 확인을 해야 돼요.
진짜 저 물건 처분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처분 능력이 의사 능력하고 행위 능력이 있거든요. 그럼 의사 능력이 있는 자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없는 자하고 해야 돼요? 있는 자하고 해야 돼요. 이거 행위 능력이 있는 자하고 해야 되죠. 그럼 의사 능력이 없는 자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요? 의사 무능력자란 말을 써요. 그럼 의사 무능력자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까?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무효죠. 그럼 구체적으로 의사 무능력자가 누구요? 그렇지, 만취자. 아니, 술 취한 사람 그러면 안 돼. 술 취해도 의사 능력 다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만취자란 것은 술에 취했는데 완전히 가분 사람들 있죠? 만취한 사람. 됐죠? 또 유아, 어린 꼬마. 이분들이 물건 팔려고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 그럼 중개하면 돼, 안 돼? 계약이 무효요. 술 깨기 전에 빨리 중개하지 그러면 안 된다고. 술 깨고 나서 나 판 적 없다 그러면 골치 아프. 그죠? 무효입니다, 계약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보면 아니까. 만취자인지 보면 알죠? 유아인지 보면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이분들이 유아도 상속받아서 자기 물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의사능력이 없는 거지. 계약하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여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이거. 자, 행위 능력, 혼자서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혼자서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없는 사람을 제한 능력자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러면 제한 능력자하고 하는 법률 행위 자체는 무효다, 취소할 수 있는 사유다.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제한 능력자가 어떤 사람이요? 미성년자하고 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하고 계약을 하면 취소할 수 있는 사이죠. 완전히 유효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발생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분들하고 계약 안 하면 돼. 중개 안 하면 돼. 아, 속 편하지. 아, 속 편하잖아요. 문제 될 것도 없고. 그러면 돈을 벌어, 못 벌어? 못 벌어. 그래도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취소가 안 되면서 계약을 중개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이잖아요. 근데 19세 같기도 하고 18세 같기도 하고 구별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이게 문제라고. 이건 구별이 되니까 큰 문제가 안 생겨요. 안 해보면 되니까. 됐어요?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럼 또 내가 피한정 후견이다, 피성년 후견이다 주장하고 나선 사람 없을 거고. 아, 그렇잖아요. 그죠? 옛날에 이거 역사를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이게 옛날에는 이게 이제 한정치산자, 이 금치산자였거든. 금치산자. 이게 이제 약간 변형돼서 이제 피한정 후견이 피성년이 바뀌었는데 몇 년 안 됐어요, 이거 바뀐 지가. 한 4, 5년 됐나? 그 전까지만 해도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였죠. 그래서 한 15년 전인가? 한 학생이 수업을 듣다가, 그때는 이제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듣다가 쉬는 시간에 쫓아온 거예요. 이걸 배우더니, 결격사유 배우더니.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금치산자인 것 같은데, 집에서 시시한데, 집에서 그냥. 그래서, 이걸 금치산자면 그때 결격사유니까 중개업을 못 하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은 피성년 후견이. 중개업을 못 하니까 쉬는 시간에 쫓아온 거예요. 결격사유 배우더니. 내가 금치산자인지 한정치산자인지 구별이 안 된다. 집에서도 시시해서 젊어. 20대 초반인가? 젊은 애였어요. 뭐 자기가 뭐 대학 다니다가 왔다는 거. 어쨌든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확인은 어떻게 해달라고, 확인한 방법이 없냐 그래서 그 당시에는 호족부여가 기재가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금치산자면 호족부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족부 띄워와라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당장 띄웠더라고. 호족등본.
그래서 보니까 깨끗해. 그래서 걱정 말아라. 이거 이상 없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아니 뭐 금치산도 시험 봐서 합격은 하면 자격증은 나오잖아요. 중개를 못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당시에 수업 시간에 질문을 자꾸 던져요. 내가 질문하니까 걔가 자꾸 질문을.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갑다 그랬어요. 나중에는 이제 질문이 각도가 빛나가 엉뚱한 질문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쉬는 시간에 쫓아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생각이 나네. 오래됐는데도. 그죠? 근데 한 몇 개월 하다가 사라졌더라고. 그죠? 사라졌는데 물어보니까 어디로 산으로 갔다는데 어디로 갔다 하여튼 뭐 정신없어.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한 이야기가 그래요.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정신병을 앓았다나 어쨌다나. 근데 집에서 시시한데 그래서 내가 그것이 자기도 모르겠대. 금치사든지 그런 거 쫓아온 역사가 있어요. 하여튼 별 사건이 다 있죠. 자,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 2선 3천 보로 빠졌는데 하여튼 그렇고. 그럼 이제 미성년자 확인은 뭘로 확인해야 돼요? 일단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주민등록증 나이 나오니까. 그것도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면 돼요. 그죠? 그럼 이 둘은 어떻게 확인해요? 이건 미성년자는 그렇다 치고. 예? 뭘로 확인하냐고. 이 사람이 피한정 후견인지 피성년 후견인지 여기 당첨됐어요. 자, 모르는 것만 물어보죠. 여기는. 찍어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법원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확인을 하냐고 우리가. 뭐 법원에서 개시 심판을 떨어지면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보고 확인을 하냐고. 그 사람이 피한정 후견인지 피성년 후견인지 이걸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죠? 뭘 상태? 아니 그걸 어떻게 아니 성년은 그렇다 치고 이 사람은 거의 구별하기 힘들 건데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지 정신이 왔다 갔다 해도 개시 심판을 안 받으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자꾸 동사무소에 가서 그 직원한테 물어보면 알아? 전혀 몰라요. 나 그분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러지.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한정 후견 개시 심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등기부에 올라가요. 이런 등기부 들어봤어요? 우리가 보통 등기부, 뭐 토지 등기부, 건축물 등기부, 건물 등기부 이랬잖아요. 사람에 대해서도 등기를 합니다. 후견 등기부,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줄여서 후견 등기부. 여기에 인적사항이 다 올라가요. 이걸 띄워봐야지. 가정법원에 가서 띄워봐야 돼. 이해됐어요? 그래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보면 이 인적사항이 다 올라간다고. 후견인 인적사항도 올라가요. 피후견인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등기부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죠? 오늘 나오니까 들어보잖아요. 그러죠. 자꾸 나와봐. 하나라도 알고 가요. 3시간 내줘라도 한 가지는 알고 가. 그러니까 나와야 돼요. 집에 있으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예? 안 나와. 그 옛날 말이에요. 옛날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그때 말이고 지금은 여기에 나와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가 생긴 지가 한 7, 8년 됐나? 그랬을 거예요.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게.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 올라갑니다. 이해됐어요? 이제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왜 이걸 공부하냐? 이것 때문에 봐봐요. 7번 봐보세요. 이제 왜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해야 되냐? 이거. 자, 7번 봐보세요. 갑이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나서요. 이건 내 건물이다. 중개해달라 팔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소유자 확인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등기부하고 주민등록도 뒤져놓은 게 맞아. 갑이 소유자가 확실해요. 그럼 봐보세요. 두 번째 뭘 확인을 안 했어요? 처분 능력. 의사 능력이 있냐 보니까 있어. 만취자 유아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의사 능력 관계 없고 이상 없고 딱 이거 보니까 주민등록증을 보니까 미성년자야. 그럴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미성년자 소유자는 맞아. 상속받아가지고 자기 건물을 맞는데 그죠? 미성년자 팔려고 들어옵니다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계약, 매매계약을 중개해서 이 사람이 샀어요. 그럼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해요, 일단은. 근데 이 계약이 취소돼 볼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소급해서 무효가 돼 버리잖아요, 계약이.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개공 또 따지러 와요. 이거 문제 생기니까. 그죠?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개공은 결국 미성년자 계약 중개 안 하면 소금 편하죠. 근데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중개를 하려면 일단 계약이 취소가 되게 해야 돼요? 안 되게 해야 돼요? 안 되게 하고 중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계약 취소권은 미성년자 본인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가 팔아놓고 자기가 취소해 볼 수도 있고 또 부모, 법정 대리인이잖아요. 법정 대리인 누구예요? 미성년자. 일단은 친권자가 부모잖아요. 이해됐어요? 없으면 후견인이 지정될 수가 있어요. 부모가 없을 수 있잖아요. 후견인이 지정되거나 선임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너 왜 팔아먹었냐고 계약을 취소해 볼 수가 있어요. 법정 대리인이. 그죠? 그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개공은 이 취소가 안 되게 중개를 해야 된다. 그럼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의를, 그러니까 미성년자 계약할 때는 법정 대리인 동의서 확인하고 중개해주면 계약이 취소돼야 안 돼? 안 돼요. 그죠? 동의서 가져오라 그러고 또 하나 방법은 대리권이 있어 없어? 법정 대리인은 대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접 팔아줄 수가 있어요. 법정 대리인이. 그러니까 대리인하고 직접 계약을 하든지 미성년자하고 계약을 할 때는 동의서 확인하고 계약을 하든지 그러면 계약이 취소된다 안 된다? 자,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 피한정 후견인도 똑같아요. 동의서를 확인하든 대리인하고 직접 하든. 근데 피성년 후견인은 아니야.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권이 없어요. 동의 받아도 의미가 없어요. 그럼 누구하고 해야 되냐? 대리인하고 해야 돼요. 대리권에 있거든요. 그럼 몇 가지 방법? 한 가지. 피성년 후견인은 한 가지. 이해됐어요? 전혀 중개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가장 이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되고 행위 능력 있나 확인하고. 됐어요? 이걸 공부를 하는 말이야. 그죠? 그러면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상속 재산이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법인이 또 물건 팔려고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요? 법인 중에서 학교 법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사찰 재산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공동 소유 재산. 여러분 민법에서 공유, 합유, 총유 배우잖아요. 이 재산이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서서히 할 거고 기본서 나오면. 이해되세요?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별 물건이 다 의뢰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나 중개 못해요. 옆부동산을 가보세요. 그래도 돼요. 그렇죠? 아니 그러신 분 있었어요. 옛날 제자 중에 하나가 성수동이 거기서 중개업을 하거든요. 한 20년 가까이 했어요. 그분이. 근데 공부하러 이제 온 거예요. 65살 돼가지고. 아주머니인데. 한 20년 돼요. 그래서 20년 동안 중개업 했으면 끝까지 계속 가지. 왜 이제 공부하러 왔냐. 그랬어. 내가. 지금 자격증 없이 그냥 나무 자격증 걸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늦게 해서 이제 공부하러 왔어요. 65살 돼가지고. 물어봤던 취지가 뭔지 아세요? 대답한 취지가? 남편한가 뭔가를 보여주고 싶대. 그죠? 남편에게. 그래서 공부하러 왔대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20년 동안 그렇게 중개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잘 버는 거다. 그분은 그런데요. 좀 골치 아프고 복잡하면 옆부동산 다 줘버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 중개사법 아무것도 모르고 민법도 모르고 세법도 잘 몰라요. 맨날 그러니까 우리 그 선생들한테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맨날 뭐 전화해요.
시법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중개사법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공법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그러면서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 하는 이야기를 그래요. 근데 이제 자기가 한 20년 동안 그 동네에서 하니까 다 자기 집을 거쳐간대요. 하다 오래 하니까. 그러니까 쉬운 것만 하는 거예요. 쉬운 것만. 쉬운 것만. 그러니까 권리관계 이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좀 복잡한 거 있잖아요. 옆부동산 주고 여러분도 그래도 돼요. 옆부동산 줘도 돼요. 근데 그분은 워낙 오래 털을 닦아놔서 그 지역에 털을 막 오래 닦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매물이 들어오니까 먹고 사는 거고 그래도 돈을 잘 벌더라고. 근데 이제 여러분 같으면 이제 시작해갖고는 그렇게 해갖고는 하나도 손님 많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 공부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러신 분도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은가 몰라. 몇 년이 지나서 돌아가셨는가도 모르겠네. 그죠? 그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당사자 확인.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3칸을 한 거예요. 밑에는 법인부터는 나눠서요. 일단 미성년자 보세요. 확인 방법은 뭘 통해서? 주민등록증이나 가족관계 등록부에 인증상 나와요. 생년월일 나오고. 그래서 그걸로 확인하고. 그러면 아까 오른쪽에 보면 누구 동의를 얻어서? 법정 대리인. 동의서 확인하고 중개하든지 대리인하고 직접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피한정 후견도 똑같습니다. 자, 후견 등기부 나와 있어요? 네, 이거 후견 등기상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확인하고 법정되는 동의서 확인하든지 대리인하고 직접 하든지. 이해됐어요? 예. 그리고 피성년 후견은 이것도 후견 등기부를 확인하고 처분 능력이 없다면은 법정 대리인만 가능하다. 몇 가지 방법? 법정 대리인하고만 계약을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동의서 얻어도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거기는 동의서는 의미가 없어요. 동의권이 없거든요. 민법에서. 이해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밑에 뭐 법인, 공유합의, 총유는 나누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요?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적 맨 밑에 책을 바로 보세요. 이건 앞에 법에서도 했어요. 계약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주소, 성명, 주민, 인적사항 계약서에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적어야 되고, 뒤에 또 뭘 적으라 그랬어요? 물건의 표시. 이게 뭐냐면, 표시가 뭘 적어요? 아니, 소재지, 면적, 뭐 건물 같으면 구조, 토지 같으면 지목, 이런 거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이게 물건의 표시예요. 뭘 사고 파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재지, 면적, 지목, 구조, 건축연도 뭐 이런 거. 됐어요? 이거 적어야 되고. 그 수량 필지 이것은 면적 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물건의 인도 일시, 언제 물건이 매수인에게 넘어가느냐. 계약서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되고. 자, 권리 이전의 내용. 소유권이 이전되느냐, 임차권이 이전되느냐, 이런 거. 계약서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요. 그렇죠? 자, 거래대금 지급 방법.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죠? 이런 거 계약서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요. 그래서 계약금 보통 10% 정도 지불합니다. 중도금은 40, 50%. 나머지 잔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거기 뭐 임의해지 불가능하면 중도금이면 임의적으로 매도인이 해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전혀 불가능이 아니고 약정, 합의, 법정 해제는 가능해요. 뭐 이건 서서히. 자, 그 밖에 약정상 특약사항을 말합니다. 그 매매 비용이랄지 담보체계, 위험부담, 과실의 기속, 조세 공각 이런 거 합의해서 약정에서 적습니다.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조건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 적어야 되지, 안 적어야 돼? 적어야 돼요. 그리고 확인 설명서 무슨 일자? 교부일자. 교부일자입니다. 확인 설명서 동그라미. 교부요. 확인 설명일자가 아니에요. 확인 설명일자가 아니고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이걸 계약서에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일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적어야 돼. 이런 것이 이제 필요적 기재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필요적 기재사항은 들어가야 돼. 노트에 쓰더라도. 문서 알죠? 네, 그래서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잊어먹으면 어떻게? 또 하면 돼. 언제까지? 그렇지.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늦자 강조했잖아요. 10번은 보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10번을 봐야 되는데, 아는 것은 다져가고 모르는 것은 습득해갖고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다.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주임법, 상임법, 요약집 형태로 이렇게 지금 책이 나와 있잖아요. 주임법, 상임법. 그래서 이제 이 몇 가지 해볼게요. 다 나와 있는데 내용이 많죠? 어차피 민법에서 할 거예요. 민법에서 할 건데, 우리 중개 실무에서 이 주임법, 상임법을 몰라가지고는 중개를 못 해요. 여러분 주택 중개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상가할 때도 상임법 알아야 되죠?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법이 자꾸 바뀌면 공부하셔야 돼요. 중개업 할 때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꼭 한 달이나 지나서 전화 와. 그죠? 바뀌었냐? 그럼 내 친구 하나 중개하고 있거든요. 바뀌었냐? 제가 상가만 전문을 하고 있는데도 그래요. 그렇죠? 이게 수시로 공부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매수인에게 다 설명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공법도 자주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중개업 할 때도. 뭐 어차피 뭐, 노는 날은 공부는 해야지. 그렇죠? 계속 뭐 계약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 근데 공부를 안 하니까 자꾸 법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자, 그러면 이제 주임법, 상임법 몇 가지 정리할 건데 어디로 보고 있으면 돼요? 칠판. 거기 이제 적용 범위, 기간, 법정갱신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대항력 순서대로 한번 봐드릴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주임법. 가장 먼저 이제 적용 범위부터 나옵니다. 주임법부터 먼저 할게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슨 건물에만 적용된다? 주거용. 주거용 건물에만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에만 적용되는데 공부를 기준으로 합니까? 사실상 주거로 쓰면 주임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공부상으로 뭐 점포로 나왔던 공장 나왔던 관계없어. 실제로 주거로 쓰면 주임법.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이제 오늘 또 칠판에 공식적으로 맞추라는 건 처음이네. 자, 내가 질문 던진 게 뭐예요, 주로? 동그라미잖아요. 자, 이거 한번 맞춰봐요. 이게 뭘 것 같아요? 비슷해요. 주택은 주택인데, 겸용 건물입니다. 근데 여기가 주거고, 여기가 점포요. 가게로 쓰고 있다고. 그럼 주임법이 적용될까? 이 말이에요. 됩니다. 그 대신 주거가 주된 부분이 돼야 돼요. 주거가 크죠? 주된 부분이면 이런 게 주임법이 적용돼요. 겸용 건물이라 그래. 근데 가게 하면서 우리가 방앗간 딸려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적용돼야 안 돼.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게 유일해야 되고 주된 부분이 돼야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미등기 전세. 이게 뭐예요? 네, 그래. 채권적 전세죠. 오, 이제 많이 발전해서. 그럼 채권적 전세, 미등기 전세, 이건 주임법이 적용되겠어요? 우리가 보통 전세금 주고 살잖아요. 전세 들어가 살잖아요. 전세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안 하고. 이건 채권이에요, 채권. 그죠? 이걸 채권적 전세. 그래서 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요. 민법에서 말하는 전세권하고 틀려요. 물권인 전세권 있잖아요. 그건 물권이고, 이것은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건 특수한 임대차를 해갖고 주임법이 적용돼요. 자, 그러면 법인은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원칙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일반 회사들이 법인이잖아요. 회사가 주택을 임차를 해가지고 그 직원들이 들어가 살아도 보고 안 된다 이 말이야. 됐어요? 근데 A적으로 적용되는 법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법인이 적용되겠어요? LH, 그렇지. 한국 토지 주택공사 또 지방공사. 좋아. 중소기업법인. 이 세 가지는 주임법을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임차를 해요.
그래갖고 이분들이 선정한, 이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들어가서 주택 인도받고 주민등록 갖추면 대항력 발생하고, 또 확정인자 받으면 우선 변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 뜻이에요. 주임법이 적용된다 이 뜻이고, 일반 법인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자, 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 왼쪽에 적용 범위가 쭉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 주택 일부가 비주거용 이거요. 이걸 겸용건물을 말하고, 됐어요? 등기 불문 무허가 건물도 주택도 적용되고 미등기 전세에 적용된다고 했죠. 일시사용 전대차는 임대차는 적용되기 없다고 나와 있죠. 법인은 적용 안 되되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이런 건 적용된다고 했죠. 중소기업법인까지. 외국인도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주임법 적용 범위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최당 기간은 몇 년? 약정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몇 년으로 본다? 근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해도 주장할 수 있어 없어? 1년 계약을 해도 임차인은 1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임대인은 구속이 돼요. 자, 이게. 자, 그 다음에 법정갱신. 법정갱신을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어? 묵시적 갱신. 말 그대로 법정이라는 건 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갱신된다 이 말이고, 묵시적이라는 것은 아무 말 없어도 갱신된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차. 그러면 임대를 내준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임대 들어간 사람을 임차인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주택 점유하고 살고 있죠 지금? 임차인이. 그러죠? 근데 임대차 끝나기 몇 개월에서 몇 개월 전까지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해 줘야 되고, 임차인 쪽에서는 몇 개월 전?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하라 그랬어요. 안 하면 법정 갱신이 돼버려. 자동 갱신 돼버린다고. 됐죠? 그러면 전 임대차하고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다. 동일하다. 계약 내용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확실해? 2년 아니에요?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날이 갑자기 추워졌는데도? 오, 좋았어요 여기는. 에? 뭐가 그게 뭐냐고. 2년? 2년이라는데? 여기는 2년이라고. 여기는 정함이 없는 거. 여기는. 2년이요? 여기는. 정함이, 이 세 분의 정함이 없는 것을 보고 2년을 본다. 좋았어요. 그럼 뭐가 맞을까? 최종 결론. 여기 우리. 응? 2년으로 간주한다고 책을 봤어요. 2년으로 본다고 나왔는데? 그럼 2년으로 봐야 돼? 뭐가 아니야, 2년이지. 2년. 그러면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어디서 나와고? 어디서 나오냐고. 그 어디서 나오냐고. 아니,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어디서 나오냐고. 여기서 배우기는 배웠는데, 거기서 민법 전세권에도 법정갱신이 들어있거든요. 여러분들 법정갱신 4군데가 나와, 4군데. 민법에서 2군데, 주임법 하나, 상임법 하나. 상임법 법정갱신, 주임법 법정갱신, 건물 전세권에도 법정갱신, 또 임대차, 민법 임대차도 법정갱신 있어요.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 달라. 4가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2가지만 하면 돼. 상임법하고 주임법만 하면 돼. 근데 여러분들은 4가지를 해야 돼. 이해됐어요? 1, 2차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미시하게 달라요. 여기는 2년이요. 주임법은 몇 년? 기간은 2년. 갱신된 이후에.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1개월 전까지 나가겠다고 이야기 해줘야 되는데, 살다 보면 이정 올 수도 있어, 없어? 있죠. 못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갱신을 계속 2년 살아야 돼? 나가고 싶은데?
언제든지 나가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몇 개월 후에 효력 발생?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 후에는 보증금 돌려줘야 돼요.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이것도 누구에게 유리해요? 임차인에게 유리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2기 차임을 연체하거나 몇 기? 2번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뭐하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면 법정갱신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게 법정갱신 제도야. 자,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법정갱신이 있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어요. 자, 아까 미시한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럼 이게 상가 건물 임대차, 임대. 자, 여기도 똑같아요. 임대인은 몇 개월에서 몇 개월 전? 해지 통고하면 돼요. 그럼 임차인은? 똑같이? 이 규정이 없어. 상임법에서는 1개월 전까지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전이라도 나가겠다 하면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임법은 최소한 몇 개월 전? 1개월 전에 이야기해 줘야 되고. 이해됐어요? 저 규정이 없어. 그리고 기간이 하루 종일 정함이 없다 그러지 말고 1년이에요. 1년. 상임법 1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차이예요. 법정갱신 이거 두 가지가 차이예요. 이 규정 자체가 없고 이거 1년이라는 거. 나머지 다 똑같아요. 전임대에서 동일하다. 3개월 후에 효력 발생한다. 임대인의 수십 개월에 1개월 전 다 똑같습니다. 이해됐어요? 그죠? 기간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그 민법 전세권 법정갱신에서 나와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미세한 차이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고별해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법정갱신 끝. 자, 그 다음에 대항력 봐드릴게요. 대항력은 딱 세 가지만 공부하면 돼. 일단 뭐 판례도 많겠지만 우리는 일단 내용은 기본적인 거 세 가지. 요건, 효력, 내용 이 세 가지 일단은.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 요건은 뭐가 필요해요? 그렇지. 그러면 주택의 인도하고 주민등록입니다. 주민등록이 이제 전입 신고할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봐버려요. 뭐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민등록부에 안 올라가더라도 일단 전입 신고가 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봐. 조금 빠르죠? 공무원들이 주민등록부에 늦게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입 신고가 수리되는 순간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그렇죠? 그래야지 되지. 그래야지 유리하지, 임차인이. 그죠? 이해됐어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주주라고 저는 이야기할 거예요. 그죠? 앞으로 주주 그러면 알아먹어야 돼. 물론 민법 선생님부터 우리 원장님부터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앞으로 주주 그럴게요. 주주. 왜냐하면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할 시간이 없어. 그걸 내봐. 주주로 끝내야지. 바빠 죽겠는데. 그죠? 주주.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줄여서 뭐다? 주주. 이게 이제 전입신고. 자,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요? 다음 날을 이 길이란 말 쓰죠? 영시. 내용이 뭐예요? 대항한다는 거. 대항한다는 내용이 뭐냐고. 자, 당첨. 뭐라 어쩌나가요? 자,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칠판 봐서 이게 주택이고 임대차 맺었잖아요. 그럼 임대를 내준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들어간 사람을 임차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럼 이 주택 점유해갖고 살고 있죠 지금. 근데 이것은 자기 소유니까 제3자에게 팔 수가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병에게. 자, 이 사람이 살고는 있지만 근데 이게 꼭 매매만 있을 수 있어요? 증여가 될 수도 있어 없어? 상속이 될 수도 있어 없어? 경매가 들어갈 수도 있어 없어? 통틀어서 이걸 뭐라 그래요? 양도인. 얘가 뭐요? 양수인. 통틀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매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샀어 안 샀어? 그럼 이제 자기 거잖아요. 내가 살 거야 나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뭘 갖추고 있으면 주주. 대항 요건이죠. 이걸 갖추고 있으면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대항한다는 건 뭐예요? 나가 그러면? 그래 못 나가가 대항력이요. 그죠? 대항력이 뭐예요? 못 나가. 나가 그러면? 내놔 그러면? 못 내놔. 그죠? 자, 이게 대항력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왜 갑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지금. 근데 알지도 못한 병에게 대항을 해요? 그렇지. 승계. 이게 대항력 내용이에요.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 이게 이제 대항력 내용이라고.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권리 의무가 다 승계가 돼. 권리 의무가 다 승계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새로운 임대인이 되는 거지. 그럼 나중에 끝나면 주택도 누구에게 돌려줘야 돼요? 병한테 돌려줘야 돼요. 보증금도 병한테 찾아가야지. 뭔 소리였어요? 대항력 내용은 지승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항력 기본적인 끝났어요. 그러면 대항력 요건은 뭐다? 주주. 효력은 얘기를 몇 시? 0시. 내용은 못 나가. 끝. 아, 끝났어, 안 끝났어? 간단하잖아요. 내용 못 나가. 그럼 끝나는 거지. 그죠? 간단하죠? 눈물 나오려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책을 봐드릴게요. 일단 주임법만 보세요. 왼쪽 최단 기간 몇 년? 2년. 임차인은 2년 미만 주장 가능하다 나와 있죠? 그리고 오른쪽 주임법만 보세요. 법정 갱신은 둘 다 설명했으니까 둘 다 봐야 되겠네. 임대인은 6개월에서 몇 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전까지 나와 있죠? 근데 상임법 보세요. 임대인은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있죠? 그 임차인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뭔 소리 아세요? 그리고 이제 2번을 보면 전 임대초와 동일 조건으로 임대한 것으로 본다. 그죠? 다만 왼쪽은 몇 년? 2년. 상임법은 1년. 그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을 본가 그게 아니라고. 그죠? 그 민법에서 나와. 그 민법에서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자, 갱신 요구는 상임법만 나와. 이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대항력까지 우리가 설명했죠. 대항력 왼쪽은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줄여서 주주. 이 길부터 효력. 그리고 2번이 그 대항력 내용이에요. 임대인 지위를 뭐한 것으로 본다? 거의 못 내놔다 이 말이에요. 못 나가다 이 말이고. 오른쪽은 건물 인도 사업자 등록입니다.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만 건물 인도 사업자 등록.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상임법 봐드릴게요. 적용 범위. 상임법 적용 범위 봐드릴게요. 자, 실판 보고 있어요? 그럼 상임법은 무슨 건물에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상가 건물 임대차만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업자 등록 후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입니다. 이게 중요하고. 자, 그러면 주임법은 보증 금액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증금 10억짜리도 주임법이 적용돼요.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 효력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상임법은 일정 보증금을 초과하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면 적용 대상 보증금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얼마라고? 9억 원 이하만. 과밀 억제권이라고 부산은? 요거 9천. 광역시는 5억 4천. 그 밖의 지역은? 다 외웠어요 이거? 아직 상임법 안 배웠구나. 자, 이것을 법정갱신 아까 설명했으니까 지울게요. 상임법도 아까 설명 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외워놓은 게 좋아요. 9653입니다.
뒤에 거 나눠 써서 외워도 돼. 일단 앞에 거 9653 됐어요? 9653 이렇게 외워봐요. 특별시는 얼마? 과밀 억제권 요건 6억 9천인데 6. 광역시는 5억 4천인데 5.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인데 3. 그래서 9653이 됩니다. 9653 앞에 거 먼저 외워보세요. 9653 9653 9653 9653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암기하는 게 이제 힘들어하는데 암기하는 게 되게 재밌잖아요. 난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왜? 계단 내려갈 때도 9653. 동료 볼 때도 9653. 이렇게 이야기하고. 됐어요? 되게 재밌어. 자, 그러면 이 이하만 상인법이 적용돼. 그러면 이걸 초과한 것은 상인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그죠? 근데 항상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왜가 뭐가 있을까? 넘어서도 적용되는 거. 아직 안 배웠어요. 모르죠? 딱 하나만 이야기해 줄게요. 한 5가지 정도 돼요. 그것은 이제 상인법 전반적으로 배워야 되니까 일단은 그 오른쪽 계약갱신 요건이 있어 없어요? 오른쪽 페이지에 이거 상인법에만 있거든요. 이거 계약갱신 요건은 계약갱신해달라는 거거든요. 임대차 계약 끝나버리면 임대인이 쫓아낼 수 있잖아요. 갱신해달라. 장사 더 해야 된다. 이거.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9억을 서울에서 넘어서도 10억짜리 보증금 10억짜리도 상인법을 적용받는다 이 말이에요. 20억짜리도 적용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건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돼요. 계약갱신해달라. 좀 이따 설명할게요. 계약갱신 요건은. 그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일단 이것만 알아두세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문제잖아요. 보통 우리가 보증금 전부 내고 상가 임대한 건 아니잖아요. 월세가 있는 경우 있어 없어? 그럼 환산을 해서 대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환산 공식을 알아야지. 환산 공식이 뭐예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입니다. 이건 공식을 알아도 1분의 100을 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0인데 우리가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똑같죠?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보증금 상가 건물 보증금 3억에 월세 100만 원이다. 100만 곱하기 100. 자, 100만 곱하기 100 그러면 뭐가 나와? 100만 곱하기 100 그러면 뭐가 나와? 10만 원이 나와? 아니 힘이 나와 힘. 요즘 그 선전 안 하대. 옛날에는 TV에서 에너자이저 선전할 때 100만 곱하기 100 그러면 막 굿샵 하면서 그 에너자이저 선전했는데 요즘 그 선전 안 하대. 힘이 나오잖아요 힘. 그렇죠? 1억 나와 1억. 이거 외워놓으면 되게 편한데 100만 곱하기 100 이거 외워놓으면 편해 1억이요. 그럼 200만 곱하기 100 그러면 봐, 이거 외워놓으면 되게 편하다고. 여러분 같이 이거 계속 머릿속 계산하고 10만인지 100만인지 1000만인지 이거 계산 안 해도 된다고. 1억 나와 1억. 100만 곱하기 100 그러면 얼마 나와? 1억. 그러면 합하면 4억이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이 4억이면 서울특별시는 9억 미치죠? 상인법 적용됩니다. 과밀 억제권 요건 6억 9천 미치니까 적용되죠? 광역시는 되죠? 5억 4천 미치니까. 그러면 그 밖의 지역은 안 되죠? 왜 안 돼요? 자, 3억 7천을 넘어섰으니까. 그러니까 이 월세가 있으면 환산해서 대입을 한다. 환산해서 뭐 한다? 아, 그 말이다. 되게 쉽죠? 9653.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계약갱신 요건 같은 경우는 넘어서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이 뜻이에요. 개념 잡았어요? 아, 그럼 얘가 몇 가지 더 있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 이제 원리만 잡으라고.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이 적용 보면 그리고 저기요. 미등기 전세도 상인법은 적용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똑같아요. 그럼 법인은? 일반 법인도 적용됩니다. 차이점이요. 아까 주임법은 일반 법인은 적용되지 않고 세 가지 법인만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법인. 근데 이건 일반 법인도 사업자 등록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적용받아요. 그리고 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건. 주임법과 똑같다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거기 봐보세요. 70페이지. 자, 상임법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일정 보증은 이하만 적용된다 그랬어요. 9, 6, 5, 3 이렇게 적어서 넣으세요. 동그라미 쳐놔요. 9, 6, 5, 3. 앞에 걸 먼저 외워. 9, 6, 5, 3. 뒤에 거야 뭐 6억 9천 뭐 아니 9억 원. 아, 두 번째. 그 알아서 그 해. 그 만원 만자가 빠졌네. 그죠? 아쉬웠어요. 네, 그죠? 네, 그럼 뭐, 빠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아쉬웠어요. 이거 9천원이 아니라 9천만 원. 좋았어요. 그러니까 9천하고 만원은 어마어마한 차이지. 그냥 빠졌다 생각하세요. 나머지는 안 빠졌네. 그리고 이제 미등기 전세도 적용되고 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된다 안 된다? 최단 기간은 몇 년? 1년입니다. 자, 그랬죠? 그리고 법정갱신 아까 다 설명했고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 설명해 줄게요.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주임법은 없습니다. 주임법은 없어요. 그럼 어디만 나와 있어? 상임법. 자, 그러면 계약갱신 요건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어떤 거? 그쵸, 이거. 그쵸. 이것이 뭔데? 그냥 이거. 그쵸. 봐보세요. 이 사람이 상가 건물 한 채 가지고 있죠. 임대인. 그럼 을은 누구예요? 임차인.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임대 매자고 장사를 해요. 영업을 하는데 상가는 최단 1년이잖아. 1년. 그렇죠? 계약기간 1년이거든요. 그러면 1년 이 사람이 이제 뭐 인테리어 다 해갖고 영업 시작하고 1년 됐는데 아직 투자 비용도 횟수를 못했어. 비용 많이 들어가잖아요. 가게 내면. 그러면 장사를 더 해야 돼. 영업을 더 해야 되는데 임대인 나가라. 계약기간 끝나시게 나가라. 쫓아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 계약을 뭐 해달라고? 갱신해달라. 이것도 6개월에서 1개월 전이야. 계약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이야기해줘야 돼요. 임차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거절해요? 못해요? 못해요. 갱신해줘야 돼요. 근데 거절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 사유 줄여서 나와 있는데 거절 사유는 서서히 할게요. 막 줄여놨어요. 지문을. 이것이 이제 꽤 많아요. 이거 없으면 갱신해줘야 돼요. 이 계약갱신 요건이야. 그럼 이 계약갱신 요건은 주임법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럼 어디만 나와 있어? 상임법만 나와 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계약갱신 요구에서 임대차가 갱신됐잖아요. 그러면 전 임대차와 동일합니까? 동일하잖아요. 동일해요. 다음은 차임과 보증금 있잖아요. 증감할 수 있어요. 5% 범위 내에서. 이해됐어요? 자, 이건데 그러면 이 기간은 몇 년까지 가능하겠어요? 계약 갱신 침입부터 해갖고 끝나자마자 계속 갱신해달라고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몇 년까지? 5년, 10년. 누가 5년을 했어요? 왜? 그렇게 들은 것 같아?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네, 5년이고, 여기는? 왜 10년? 책이 10년 나왔어요? 책 봤어.
10년이에요, 10년. 근데 여기서 중요할 거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이야. 이게 중요해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갱신일부터 10년이 아니라. 근데 원래 5년이었는데, 이거 몰라요, 이거? 아니, 몇 년 전에만 5년이었어요. 한 3년 전에. 근데 10년으로 바뀌었거든요. 왜 10년으로 바뀐지 몰라요? 잘 모르겠죠? 뉴스를 안 봐서 그래. 난리 쳐서. 누가 난리 쳤어요? 뭐, 족발집 사장인가. 족발집 사장님이, 흉기 들고, 임대인, 뭐 이렇게 찔러붙던 거 하여튼 뭐 어땠어요? 왜냐면 그분이 계속 거기를 장사를 했는데, 5년 되니까 5년 끝났으니까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더 해야 되겠다고. 그래갖고는 뭐, 나중에 칼 들고 설쳐버렸잖아요. 그 사건이 돼서 그 사람 물론 처벌받았지만은 그 사건 때문에 국회 거석해가지고 10년으로 바뀐 거거든요. 10년으로 그 사건. 이제 그분이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지. 왜냐면 거기는 장사를 더 해야 되겠다는데 임대인이 이제 보기 싫었나 보지. 나가라니까 갱신을 안 해줘 보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그래서 그 사건이 크게 나서, 그래서 빨리 이게 10년으로 바뀐 거예요. 그걸 안 했으면 지금도 5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건 때문에 좀 빨리 국회 뭐 해가지고 빨리 바뀐 건데.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금액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보증금 10억이든 20억짜리도 갱신해달라면 갱신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이건 금액과 관계없다. 계약갱신 요건은. 뭔 소리 아세요? 저거 예입니다. 됐죠? 계약갱신 요건지 공부를 해봤어요. 그리고 대항력은 똑같아요. 다만 주주 대신 건사, 건물인도, 사업자 등록 이것만 차이가 있지 못 나가. 다 똑같다고.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일단 대항력까지 공부를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그러면 한 시간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러면 이걸 기념해서 우리는 그렇지. 쉬어야지. 쉬었다 들어갑니다.